달인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대 인천시장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까이에서 구민들과 소통한 분이 있었습니까? 아마 시장님이 유일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시장님 성함의 이니셜을 따서 JB라고 부르더군요. 무슨 뜻이냐면 복주러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만날 준비 되셨어요? 네. 아까 박수 소리가 조금 그랬었는데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소인류도시 인천을 이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감사. 안 나오는 거. 이게 조금 시작이 이렇게 시간 흔들리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양구 영도방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계양을 대표하는 지도층 인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 구청장님이 제가 딱 보니까 대단히 노련해 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들을 해가지고 잘 하시는 겁니다. 오직 계양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귀한 노력하시는 우리 윤한 청장님, 또 좀 전에 제가 구의회 방문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또 시에서는 김종득 의원님, 또 조성환 의원님, 문세정 의원님, 정말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김종득 의원님 문화복지위원장을 하셨거든요. 이 아까 공연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10개 공부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이제 오늘이 제가 금년도 군구 방문의 마지막 순서인데 이임자가 언제 나오죠? 마지막에 나오죠. 주영필도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이게 가장 남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종합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한테 많이 환영들을 해주셨는데 정말 돈 안 들이고 가장 감동적인 김대기 의장님,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가끔 많이 만나는데 가장 점잖으시고 또 거기에 또 분명히 이렇게 소신을 갖고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오늘 감사드리고 본 대표님들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가 왜 여기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계양구, 인천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십니다. 그래서 인천이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계양구의 현실적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시장이 직접 얘기하니까 시장이 여기서 조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린 말씀은 확실한 사실을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개개인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인천, 그 다음에 계양과 관련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습니다.
근데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고 저 섬으로 도서로 이루어진 옹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흔히들 생각하는 건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저기는 갖고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반면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지역적 경쟁력과 특징이 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양은 사실 이제 조금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계양이라는 이름이 800년이 되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 도시화가 되면서는 사실은 뭐 다른 지역 지금 뭐 중부동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추홀이나 남동구나 부평에 대해서 늦게 도시 형성된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인천에서 볼 때 북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시각을 크게 해보시자고. 크게 보면은 계양은 바로 수도 서울하고 같이 연접해 있어요. 경기도하고 연접해 있어요. 남이 갖지 못하는 아라뱃길하고 직접 돼 있어요. 또 인천의 가장 그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가 이제 속속 진행이 될 지역이에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중심 지역이 계양이에요. 테크노밸리 사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계양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계양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다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계양 국민들에게 더 이쁘게 보이려고 헤어샵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오늘의 현 주소가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꿈을 키워나가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의 행복한 세계 최일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것은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시정 가치를 바탕으로 인천시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 주소를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위에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꼴찌예요. 1이 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0.72 2023년도. 가인 여성이 2명은 낳을 때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가 막 줄지 않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령화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다른 나라 영국 같은 50년 걸리는 게 우리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돼요. 고령 사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씩 줄어요. 줄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만약에 이 고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죠. 그래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하는 사설을 다룬 거예요. 중세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24만 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수능시험 수험생이 53만 명이에요. 1년에 군대 가야 될 자원이 25만 명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산업인력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것처럼 중대한 재앙이 없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인천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정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받았어요. 여기서 12월 통계가 지금 나왔대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전년 대비 11.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11.1로 돼 있죠? 요건 11월까지 통계고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11.6%가 증가했고 전국 평균이 3.6%가 증가했습니다. 이 인천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선도도시가 인천이다. 이거는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니까 이런 문제를 인천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이 어느 정도 도시냐?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천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된 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4.8%. 우리나라 다른 시도 평균이 1.4%. 이 3배가 넘는 경제 성장률 1위 도시가 돼서 아까 부산 얘기를 하던데 사실상 부산이 아직 인구가 25만 명이 많습니다. 인천보다. 그런데 경제 규모는 인천이 2위가 돼서 서인부제 홍기범 아나운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부산이나 뭐 대구나 다른 도시는 우리하고 뭐 비교가 안 되니까 거론이 안 되고 부산 자체가 지금은 심각하게 인천만 나오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2위가 됐고 앞으로 이거는 아마 인천을 앞서가기는 어렵습니다. 인구는 많아도. 그래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된 것이 인천의 현수소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는 오직 인천이에요. 서울도 부산도 대구 광주 대전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람은 이동을 할까요? 그거는 기회를 쫓아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든 뭐 학교, 학업이든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인천이 바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지표가 다 말했었어요. 고용률 1위 이런 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 1위로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됐다는 말씀. 그 다음에 아까 뭐 도시 브랜드 평판을 얘기했는데 이 이름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이다, 뭐 LG다, 현대다, SK다 이런 거 다 이름값이 없는데 이 브랜드 평가가 몇백 점 몇십 점 되는 거예요. 이름값이. 인천의 도시 브랜드 평판이 드디어 1위가 됐어요. 서울도 부산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지방정부에서 혁신평가, 즉 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역사상 3년 연속 인천이 일을 해요. 모든 부문에서 혁신에 평가돼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인천이 하도 일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다 펴드릴 수 없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려요. 제가 이 대한구청 딱 도는데 안전문화지수 1위 도시가 계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이건 객관적 사실인데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인천은 뭐 사건 사고가 많다. 별답고 그렇지 않아요. 안전지수 1위 도시가 인천이에요.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조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적인 그 중앙 매체의 언론 환경.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에 뭐 KBS, MBC, SBS 각종 방송에 총국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지방에 가면 그 도의 가장 중심 도시가 아니더라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가면 춘천, 원주, 강릉 다 있어요. 충청북도 가면 충주, 청주,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두 개 도를 합해야 인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홍보하고 뭐 올해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건 사고 중심으로 보도가 되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안전지수가 높은 지역이고
뭐 우리 인천에는 그동안에 어떤 풍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장 안전하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좀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개항하고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교통 문제, 문화 문제, 환경 문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기왕에서 아까 저출생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 텐데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확실하게 아시면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뭐 자녀들이나 뭐 며느리들한테 애 낳아야 되겠다 얘기하실 수 있고 본인이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인천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출생아 수수율이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나는 것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여기 시의원님들 세 분은 잘 아세요. 예산을 하면서 전부 다뤘기 때문에. 아이 플러스 1억 들이는 집 들이는 차 들이는 이게 연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이 이게 사람 머리에 아이도 되고 어린이 아이도 되고 인천의 이니셜 아이도 되고 이 아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1억 들이면 쉽게 말씀드려서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교통비 지원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누구에게 1억을 드리는 제도예요. 여기서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7,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잘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책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이거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1,000원, 1,000원 주택 들어오죠. 하루 1,000원으로 월 3만 원 아닙니까? 월 3만 원에 인천에서 주택을 공급해요. 올해 1,000호를 공급하는데 지금 공급을 시작했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공무원은 3만 원에 사는 거죠. 좋은 집들, 새 집들. 그래서 일반 민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할 때 한 70만 원 이렇게 해서 3만 원에 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차비들은 아이패스. 왜? 첫 아이를 하면 50%로 환급하고 둘째 아이부터 70% 환급하는 이런 제도고. 이 세 가지 정책만으로도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출생아 증가율이 11%가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 50조가 넘습니다. 50조가 넘는데도 세계 꼴등입니다. 인천시에서 이 세 가지 정책의 금년도 예산 투입이 700억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 것까지 다 717억. 700억은 인천시 15조 예산의 0.5%도 되지 않아요. 정부는 670조 예산 중에서 50조는 정부 예산의 얼마, 그러니까 7, 8%, 10% 가까이 쏟아붓고도 되게 꼴찌. 근데 인천은 0.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게 다 치고돼요. 놀라지 마세요. 천원주택 하고 그거 엄청 돈 들어갈 건데 이번에 반원에게 36억입니다. 거기 1% 대출이자 64억까지 해서 101억이 반영됩니다. 천원주택 하는데 36억. 이게 얼마나 고도의 기술입니까?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도시공사가 확보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 민간주택까지 많이 임차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은행 이자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들지만은 이 수요자, 소비자들이 볼 때는 1,00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 7년차 이하니까 7년차 넘은 분들은 해당은 안 되니까 이하 자녀들한테 말씀 잘. 근데 이게 경쟁이 지금 세져 갖고 이제 문제인데 뭐 이런 어쨌든 간에 이게 좋은 정책을 이게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킬 거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얘기. 인천 문제니까 대한민국 문제인데. 그래서 저출생 극복으로 한 정책이라고. 그 밑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패스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월 15회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추가 이용 금액에 대해 다음 달에 20내지 30%를 환급해 주시는
제도고 이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아이패스는 뭐 다른 대도시에 가서 다 쓸 수 있는 거나 다른 그 K패스나 기후동행 카드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뭐 가장 가입률이 높은 게 인천 아이패스. 여기 광역 패스가 있죠. 아이광역 패스. 이거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월 8만 원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 바다 패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00원으로 백령도까지 간다. 들어보셨죠? 네. 올해부터 인천 시민은 1,500원, 즉 버스 요금으로 백령도까지 인천에 있는 모든 도서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획기적인 일이죠. 백령도 가는데 10몇만 원 아닙니까? 지금도 80%를 인천 시민들에게 할인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3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1,500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도서를. 지금 전국이 화들짝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이 정책을 하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는 게 이거 하는데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게 24억이에요. 여기 시민들 계셔서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1,500원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 탈 때 1,500원 내는 게 그냥 1,500원으로 버스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1년에 지난해 2,500억을 지원합니다. 처음 하셨죠? 2,500억을 지원해서 버스를 1,500원에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근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2,500억 원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24억으로 인천 시민들은 모두 시내버스로 이제 도서를 방문하는 거죠. 즉 이걸 제가 보려면 체감형 정책이라는 거예요. 시민이 알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고 없는 정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요금하는데 2,500원에 들어가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도서를 방문할 때 1,500원으로 가는 이런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인천을 새롭게 보는 그래갖고 도서지역을 균형맞추기 시켜나가는 거예요. 계양은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계양은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어요. 아라뱃길이 있어요. 제가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는데 앞으로 서울과 연대에서 연결해서 이 아라뱃길 주변 해가지고 서해 도서로 다 정교하게는 새로운 아라베스 르네상스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건 우리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 바다 패스. 그리고 바깥편은 뭐냐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계시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렵습니다. 인천이 다른 데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입니다. 다른 데는 뭐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육성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값 택배 사업입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택배를 대형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30만 건 이상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택배 접수를 받아서 지하철 역사의 집합센터에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서포터즈, 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지하철을 통해서 배송이 되는 체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반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민간 회사를 통해서 할 때는 3,500원, 4,500원 할 거를 1,500원, 이거 당일이냐 뭐냐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값으로 이제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고 속도는 2배가 빨라져요. 2배가. 당연하죠. 10%가 거기서 가니까. 그러나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하면 택배 회사 본사로 가서 중간 집화장으로 가서 또 배달되고 그래서 속도가 2배가 되죠. 그래서 택배비는 반으로 줄이고 배송 속도는 2배로 빨라지고 속도가
반으로 됐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반값 택배 사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이거만 하는 거 들어가는 게 717억이고, 이거는 인천시 15조 예산의 0.5%도 안 되는 돈이다. 그게 바로 체감도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선도도시가 되고 있다면, 이걸 제가 이런 것을 들고는 올해 여러분들 휴가 각 찍으면 백령도도 가시고 연평도도 가시고 덕적도도 가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단체에서 가면은 괜찮습니다. 뭐 어디 버스 한번 동원하려면 요새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1,500원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보물섬 프로젝트 2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는 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화관광산업이 연계하느냐를 지금 준비돼서 발표를 할 겁니다. 아까 I 플러스 1억 드림, 집드림, 차드림도 또 곧 발표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나야 뭐 나이도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어드림, 맺어드림, 이어주고 맺어드림. 그래서 이게 이어주는 걸 대대적으로 하고, 그래도 요새 결혼식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천에서 시청, 홀, 배틀광장, 그런 공공시설 딱 예방시켜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어주고 맺어주고, 그 다음에 더 궁극적은 뭐냐? 길러드림. 그러니까 인천은 I 플러스 1억 드림, 집 드림, 차기 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아, 이거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있을까요? 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천이 정말 다른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아까 조금 얘기한 부분하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되겠는데, 이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을 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시의 민생 기획관도 이번에 만들었고 TF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교통망과 문화 문제는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인천이 가야 될 거는 이제 글로벌 탑10 시티. 인천은 국내 도시와의 경쟁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세계 도시하고 경쟁한다. 이게 글로벌 탑10 시티예요. 사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대 공항입니다. 1억 명이 이용하는, 1억 600만 명 정확하게, 1억 작년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1억 6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 3대 공항이 인천국제공항. 이것보다 더 큰 인프라가 있을까요? 왜 인천은 각종 미래 첨단 산업이 집중화되고, 영종도 가보면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막 이런 정말 슈퍼 호텔, 엔터테인먼트, 그 레저 시설들이 들어올까요? 공항이. 이걸 활용해서 바로 영종, 청라, 송도, 그리고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연결할 겁니다. 여기가 전체가 세계 시대도시를 중심지로 하는 전략. 또 이와 함께 중부동부가 내년 7월부터 통합해서 제물포구가 됩니다. 영종구가 군구가 되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간다. 이 두 쌍둥이체가 인천 전역을 이끌어가게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부평 계약, 이게 연결돼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나가는 이 큰 정책을 하고, 인천은 이미 재작년에 제동포청을 유치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로 간다. 이제 조금 계양을 중심으로 약간 관심 있는 분야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인천에 이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통 문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GTX는 소위 말하면 아시다시피 대신 지하 광역 급행철도죠. 지금 GTX B 노선은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시청을 거쳐서 부평, 그 다음에 부천시를 거쳐 서울까지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는, 이게 2030년도 준공이 되고, 중요한 건 GTX D 노선, E 노선 이 부분은 계양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작전역, 계양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쉽게 이거는 이제 확정은 됐는데 이 사업을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양이 이제 대단히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그런 D 노선의 중심지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서울에 하나는 강남으로 가고 하나는 강북으로 가는 이 GTX D 노선, E 노선이 확정될 거고, 관심 가는 게 도시철도 요선 대장 홍대 노선 아시죠? 오늘도 그 청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거를 여기 계양에서 박천역을 어떻게 하느냐, 계양역하고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청장님이 저하고 만나서 실무자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홍대 노선이 계양하고 관련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이제 철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9호선, 지금 9호선도 계양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9호선이 영종에서 출발해서 서울 9호선 연결되는 부분이 직결하는 거는 합의를 받고, 지금 새로 철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직결 차량을 도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되면 이제 계양에서는 환승이 없이 바로 9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올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검단전자, 지금 박촌, 계양 이렇게 된 것이 검단까지 연장되는 것이 올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중요한 게 금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는 확정이 됐고, 이제 경인전철 지하와 얼마 전에 일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인천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함께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 분담 문제라든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금년 안으로 이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된 거는 3개 시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저는 반드시 이 경인전철 지하화는 일어나면 인천은 이제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가 모두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야말로 인천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없어지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사업은 3기 시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이거는 뭐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그냥 주거지만 해갖고는 사실상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첨단 산업형 신도시로 만들어서 테크노밸리 그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늦게 될수록 최첨단이 되죠.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편리한 주민들의 주거녹지, 문화, 이것이 결합되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테크노밸리 우리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양 경기장이나 계양 상동 시외처관이 금년 안에 이게 다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시설 확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구리 종합교육센터는 아까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얘기도 쭉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금년 안에 이건 다 착수합니다. 지금도 일부 예산이 확보됐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노인, 장애인 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좀 속도감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뭐 대한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많은 관광지로서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청장님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의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창출의 지역으로 만드냐 하는 부분인데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부의정경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형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의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가 가장 이루어지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평판도 1위 도시가 됐습니다. 혁신도시 2위를 3년 연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양 구민이면서 인천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는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전국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4자 선언을 부의정경,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장이자 또 더군다나 제가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바빠지는 게 어제도 혹시 저 방송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어저께도 11시부터 1시간 동안 KBS를 비롯한 6개 방송이 생중계로 제 토론하는 걸 했고 지금도 사실 또 서울 가서 YTN에서 7시부터 또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인천시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 의견을 이제 내는 거고 앞으로도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 계양군 인천시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죠. 우리의 시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다.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고 또 이런 인천의 상황 속에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정복이 아니고 이 정자가 부모님 아까 제가 도시브랜드 평판 인천이 대한민국 1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정복이라고. 그래서 이 정이 바를 정자 복복자지 않습니까? 이 정이 정직, 정의, 정도 이런 의미를 갖고 복은 뭐 축복, 행복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값 하겠다, 브랜드값 하겠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복인데 이 바를 정자 빼고 오복도 되고 5가지. 그래서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사실 재물복, 그 다음에 사람하고 관계에서 인복, 또 일하면서 살고, 또 행운 이런 오복을 드리는 그런 이제 이름값을 하겠다. 근데 영어로 해도요. 정복을 영어 이니셜로는 JB니까 영어로 해도 justice 정의, B blessing 이거 축복 같은 거예요. 이걸 또 압축적으로 하니까 그지 말고 just best가 제일 좋아요. just best 괜찮아요? 거기 벌써 just best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값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리고 그 복을 드리면서 계양이 발전하고 인천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면 이것보다 제가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심정으로 저희 인생의 목표이고 행복이다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크 엠페스 시장님이 주시는 5가지 복 잘 받으셨어요? 네. 행복하신가요? 네. 시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시장님 10개 분부 가운데 오늘 기분이 제일 좋으신 거예요. 네, 오늘 샵에 갔다 오셨대요. 국민 여러분 만나시고. 네. 시장님 우리 인천시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대요. 드림시티라고 하네요. 드림시티. 꿈의 도시 드림시티. 이유를 보니까 막 들여서 몽땅 다 들여서 아이드림 좀 전에 설명 들으셨죠? 아이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뱃사드림, 소상공인 택배드림, 이어드림, 매저드림, 길러드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사신다고요? 드림시티. 어디 사신다고요? 맞습니다. 드림시티 사십니다. 자, 뒤에 이게 뭐냐면 행복드림인데 가을이죠. 시장 제가 5시 20분에 끝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시장님 오시니까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하고 또 바라는 점들을 이렇게 같이 적어주셨는데 요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장님이 다 가져가실 겁니다. 네, 다 가져가시죠. 예. 제 입으로 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 거 같아요. 제가 제 방에다가 딱 2달 동안 놓고 2달 동안이나. 덕담과 감사의 마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또 뭐 이건 이렇게 좀 바란다는 거는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진보시 2달 동안. 근데 진짜 오늘 기분 좋으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거는 석 달. 괜찮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시장님 응원의 말씀이고요. 또 지금 설명하신 거에 지금 들어있어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아이패스 너무 좋다고 여러분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홍보 인천 아이패스 너무 좋다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달라고. 홍보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감사의 말씀이고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해 주셔서 또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10개 군부 가운데 여기다가 시장님한테 뭐 요구하는 것만 있지 고맙다는 인사는 없었거든요. 역시 계양군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 요거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 주실 거예요? 네? 선물 주실 거예요, 계양군? 인천의 진산이 계양산이잖아요. 계양산 산불이 걱정된다고 살수차. 아까 이미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거 총장님 쓰신 거예요? 네. 말씀 주셨어요. 이미 잘 알고 있고 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처리해 드리도록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님 직접 갖고 가세요. 주머니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직접 다 가지고 가셔서 시에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답변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님 손 한번 잡으시면 올해 만복이 가득하겠죠? 압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먼저 밖으로 나가실 텐데 끝으로 우리 인천과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을 모아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을 위해서는 조리공장님과 함께 뒤쪽으로 가셔서 여러분과 악수를 나누시기